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평택시 임시의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순서로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승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여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1월 20일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 내 청년복지팀이 청년정책과로 이관되면서 5과 3사업소 29팀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정원 172명에 현원 170명으로 2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규모 및 지역 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복지국 예산은 전년 대비 15.4%가 증가한 7,095억 원으로 시 예산의 36.76%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27만 155명이며 지원 예산은 6,090억 8,500만 원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 1,26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5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1인당 30만 원의 건강검진비를 경년제로 지원하고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추진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 영역의 추진 전략 6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409억 원입니다. 실무 분과 및 대표 협의체 심의를 통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어려운 보훈 회원들에게 경제적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보훈 일자리 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세 안재홍 선생, 원심창 의사 조명 사업 등 항일 독립운동 선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희망 복지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촘촘한 인적 안정망을 구축하여 통합 사례 관리의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택 행복나눔본부와 이웃돕기 체계를 강화하고 참여해 주신 기업, 단체, 시민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촘촘하고 두터운 평택형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시 맞춤형 급여 수급자는 평택시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9,791세대 43,856명입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그간 보호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였으며 매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추진하여 저소득층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는 생애 주기별 시민 개개인 욕구 및 생활 실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통합조사 관리뿐 아니라 수급 탈락 가구도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늘은 자활, 내일은 희망 자활 사업 확대입니다. 자활 근로사업은 서해적 협동조합 평택자활센터에서 수행 중으로 총 38개 사업단 452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지원과 자활기금 및 자산 형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근로 능력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144억의 예산으로 3,843명의 어르신들에게 57개 항목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및 재능을 활용한 공익형과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고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만족도 높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등록 경로당은 614개소, 회원수는 23,353명입니다. 전년 대비 운영비는 월 5만 원 인상되었으며 경로당 회장 활동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신규 사업인 경로당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이외 노인들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로 만족도 높은 노인 여가복지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신축공사입니다. 봉안당 만장 시기가 2024년으로 도래됨에 따라 제2추모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 19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봉안당, 재래단, 유족 대기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2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준공하겠으며 공사 중에도 봉안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관리 및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전체 장애인 중 10%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향후 발달장애인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스마트워치를 배부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27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생활밀착형 여성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여성과 가족을 위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 무인 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6개소의 여성 권익 시설을 운영하여 피해 여성을 보호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다양한 가족이 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글로벌 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서부 지역 가족센터 및 외국인 상담소 운영을 통해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70개소로 공보육 이용률은 24%입니다.
2023년도에는 12개소 개원을 목표로 연내 총 82개소까지 확충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회계 운영 전반과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6개 사업 147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환경 개선 사업과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 등을 추진하여 건강한 영유아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아동 돌봄 및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아동 돌봄 체계를 확대하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예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를 상반기까지 설치하고 하반기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준비를 위해 공모사업, 아동 친화 예산서 제작, 아동 권리 캠페인 등을 통해 평택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재인증에 요구되는 10가지 구성 요소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행복한 미래입니다. 아동학대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현장 출동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학대 판단 응급조치 보호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 지원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등과 공동 대응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권역별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례관리 아동에게 지역 자원 서비스가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중심의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자원 발굴로 촘촘한 연계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행복한 배움, 가치 있는 성장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배움이 일상이 되는 학습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시민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 수요 반영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연간 3기수 4개월 과정으로 총 170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신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구직 희망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동을 위해 취업 상담, 직업 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구직자, 구인처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달이 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평택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덕 중앙도서관은 한박산 공원 내 부지 2만 평방미터, 연면적 9천 평방미터 예상 사업비 5천억 규모로 2023년 5월에 건축 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팽성 도서관 이전 신축은 영어 특화 도서관으로 2023년 2월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삭 도서관은 모산 영신지구 내 조성 예정으로 가족 친화 공간으로 계획 중이며 2023년 3월 공공건축 심의, 5월에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식과 영감의 허브 도서관 정보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양질의 책과 다양한 디지털 자원 및 콘텐츠를 폭넓게 비치하고 전시, 공연, 인문학, 평생교육 등 시민이 도서관을 통해 만나고 배움을 공유하는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범시민 독서운동 책 읽는 평택문화 확산입니다. 가족, 청년 등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독서 캠페인과 책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36여 개의 협력학교와 지역서점 등 기관, 시민,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책 읽는 평택시 도시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소외 없는 포용적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 소외 지역으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제공과 전 연령 대상 맞춤형 독서 활동을 제공하여 시민 누구나 공평한 정보 접근 및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도서관 기능 보강 및 공간 재배치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안중도서관 시설 개선과 전산 보안 강화 사업, 작은 도서관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방문 진입 장벽을 낮추어 시민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도서관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입니다.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진행해 왔던 사업을 올해 시책 사업으로 확장시켰으며 사업비는 약 5천만 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문화 콘텐츠를 구축, 보존하고 웹툰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다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작은 도서관을 통한 독서 연계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65개소를 대상으로 특성화 사업, 독서 환경 조성 및 육성, 난방비 지원, 냉난방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2쪽 시민 맞춤형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고령 노인층 등 정보 약자를 위한 단계별, 연령별 미디어 연계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아동복지과, 평생학습센터, 배달의 도서관, 안중도서관은 끝나고 차후에 바로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개까지. 네, 네. 네. 네, 이관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예, 이관 의원입니다. 정말 국장님 언제 우리 복지국에 발령받으셨죠? 네, 1월 30일자 지난 월요일입니다. 그럼 며칠 되신 거지? 10일 됐습니다. 업무 파악 워낙 유능하시니까 다 하셨을 거라 믿고 열심히. 궁금한 사항 위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먼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아까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전년도 대비 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거죠? 전년도보다 한 몇 프로 정도 증액이 됐죠? 저희 통계로는 지금 14% 증가된 걸로 14%. 확인했습니다. 그 증가된 게 여러 사유도 있겠지만 뭐 신규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이제 뭐 인건비 등 단가도
또 인상분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또 사업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물론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하고 또 사업의 필요성을 유불리를 분명히 따져서 사업의 필요성이 중요도가 좀 낮다 하면 과감히 접고 그거에 상응하는 신규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신규 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이건 복지라는 문제가 신규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특히 복지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 복지 정책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확대에서 우리가 보훈수당 및 위로금 등 지원해서 특이한 상 인상은 명예수당이 이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인상 부분이 아니라 동결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립유공자 수당이 네. 전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인상하고 신규만 이렇게 추가된 거네, 그렇죠? 예. 그 우리 독립유공자 이렇게 우리 수당 받으시는 분이 총 몇 분 계시는 거죠? 전체 유공자 그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전체 유공자는 4,350명 정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유공자 수당 신규로 한 게 유공자 수당은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한 60여 분 되십니다. 60여 분. 그럼 지금 60여 분한테 올해 이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생각외로 우리 지역에도 독립유공자가 꽤 계시네요. 여기서 좀 우리가 그 보훈 선양 사업 지원 한번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선양 사업에 우리 민생 그 추모 선양 사업도 있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요? 이 3억 4,100만 원에 민세 안재홍 선생 사업이랑 원심창 의사 선양 사업이랑 3.1 운동 기념 사업이랑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저희가 이거 얼마 예산을 잡았었죠? 보훈 선양 사업 지원은? 지금 전년도 사업비랑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래요? 한번 정확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전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잡았죠? 우리 보훈 선양 행사 지원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제가 좀 파악한 거로는 오히려 예산이 좀 감액이 된 부분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전년도 7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올 2월달에 보고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혹시 선양 사업이 뭐가 빠져 있나 아니면 선양 사업 일부를 딴 항목으로 돌렸나 싶어서 좀 여지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그냥 자료 아니라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휴회 시간에 잠깐 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8페이지는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틀만 좀 바뀐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여기도 10페이지 보게 되면 이것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타이틀만 좀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뭐 왜 이렇게
답변하는데 제가 긴장 우리 푸시고 저 그냥 아니요, 편안하게 이거 뭐 괜찮습니다. 업무 보고니까 예. 저희도 그 과장님도 정말 편하게 저희도 궁금한 사항 물어보는 거니까 예. 편하게 저 답해 주셔도 편안하게. 되겠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수급자가 현황이 좀 증가가 됐습니까? 어느 정도 한 증가가 좀 이루어졌나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해서 한 2% 증가됐거든요. 한 2%? 예, 640세대 정도 증가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2020년도에는 10% 정도 이상 증가가 된 거에 비해서는 좀 작다라고 보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부양자 기준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고 재산 기준도 완화가 되고 있어서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규 수급자 발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규 수급자 발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가 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나요? 사실 신규 수급자 발굴 목표를 저희가 몇 프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 나와 그러냐면 있는 국가에서 데이터로. 계속 부양 의무자 기준도 계속 완화를 시키고 있고 음. 생계비 기준도 계속 완화를 시키고 있고 저희 이제 중위소득 기준도 올해 같은 경우에 5% 이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수급자 이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는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나가고 찾아가는 복지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초중고등 신입생 입학생 준비금이라 그래야 되나 표현은? 네, 그렇습니다. 입학 준비금 지원금 1이나 20만 나오는데 전년도는 어디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제 음. 확대를 시켜가지고요. 730명을 줬습니다. 초등학생은 209명 줬고요. 중학생은 267명, 고등학생은 253명. 여기 나와 있는 예, 그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고요. 이게, 올해는 한 6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줄었네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은 줄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기 뭐 이게 입학 준비금 지원을 해주는 게 신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가 아니라 당연히 그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수급자 대상이니까요. 수급자 저희가 대상. 대상자는 다 저희- 지원을 해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근데 이제 제가 실은 전년도에 업무복을 받으면서 타이틀을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 이렇게 보면 신규 사업이 아니라 우리 타이틀 제목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타이틀 제목이 좀 바뀌는 게 좀 뭐 잘 바꿨다 생각하는데 어느 거는 또 타이틀 제목이 내용하고 약간 좀 헷갈리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신규 사업이 아니면 타이틀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지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해서 그 타이틀을 보고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목적이 어떤 건지 저희가 좀 파악하게 계속 연계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확 바뀌지 않고 신규 사업이 아니면 굳이 타이틀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안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우리 그 평택 지역 자원센터가 지금 현재 몇 개소 있죠? 저희 평택에는 한 개소가 있습니다. 평택 지역 자원센터가 한 개소. 지역 자율센터는 한 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서 지금 거기서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자활센터로 운영비 이제 인건비랑 운영할 수 있는 비는 3억 정도 나가고요. 그 자활 근로자들 인건비랑 또 따로 나가는 게 국비로 해서 90%가 90억 정도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사업량이 한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지역 자활 그 사업단 자체가 3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8개. 이제 저희가 이제 450명 정도가 자활 인력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전년도 추진 실적에
처음인 건가요? 지역 자활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이 이게 처음으로 이게 신규 사업이었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 계속- 않습니다. 계속 계속 사업에서 지원을 했어요? 해드렸던 겁니다. 임대료 500 중에서 350만 원 지원을 해드리고요. 500 중에 본인 부담은 150만 원 150만 하고 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치 4,2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고. 우리 요 부분이 한번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자산 형성 통장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산 형성 추진 통장 사업이라는 게 이제 희망 1, 2 뭐 해서 9개 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급자 대상으로만 하는 통장 사업이 있고 실질적으로 차상위 해서 이제 9개 이제 대상별로 굉장히 틀리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하면 2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대상자가 굉장히 많고 종류가 많아서 요 자료는 제가 네, 설명을 자료. 한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네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네.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이해가 약간 보지 않으면 하기가 좀 어려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인 장애인과 우리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르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일자리가 전년도보다 창출한 게 한 일자리 수가 어느 정도 더 창출이 좀 이루어졌나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 공공 일자리는 2023년 대비해서 한 네, 그거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다 보면 어르신들이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대부분 길면 한 일자리가 몇 개월까지 있나요? 계약 기간이? 대부분 단기고 단시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보통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많이 하죠. 예, 단기로. 이분들이 이제 가장 민원이 이분들도 물론 이런 계약직이긴 하지만 약간의 이제 고용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3개월이고 또 1년 쉬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과도 좀 고민은 좀 하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모든 분이 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중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내가 이게 공공 일자리 근로에 대한 이게 우리 뭐 이쪽 공익형에 있다 사회 서비스형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중복으로 계속해서 일자리를 연장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 똑같은 일자리가 아니라 이번 3월 달까지 하는 사업이 있으면 또 4월 달 때는 사업에 내가 거기서 또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막는 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대부분 보면 좀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중복으로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이제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인데 이제 위탁을 줬는데 거기 기준에 맞게 형평성에 맞고 이제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민원을 주셔요. 일자리 하고 싶은데 왜 하는 분들만 계속 하냐는 민원도 있고 또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게 해야지 너무 짧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의 해결책은 일자리가 창출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해답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네, 내년도에도 이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청을 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물론 국도비 사업이 좀 미진하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도 과감히 이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노인에 대한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일자리가 있으면 좀 활기차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는 좀 많이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이제 어르신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가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다들 이제 다르시겠지만 또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양한 일자리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올 한 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 우리 공공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일자리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준비되신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최선자 의원님? 예, 최선자 의원님 네,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저희 복지 서비스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제 새로 이제 또 우리 복지국장님으로 오신 을 비롯해서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정말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어, 23년도 연차별 시행 기획 수립이 이제 쭉 하시다 보면서 평가가 2월 달로 이제 돼 있거든요. 이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끝나고 있는 건가요? 2월 달 평가는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제 2월 중에 이게 평가가 다 끝나서 이제 나오겠네요. 전년도까지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나오게 되면 저희 상임위별에 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TF팀은 구성이 그럼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구성을 해서 현재 이제 그 연차별 계획 진행을 하고 수립을 있는 위한 거네요? TF는 구성이 됐다가 이제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연차별 계획이 23년도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이제 저희 이관우 의원님과 좀 중복된 이제 질의도 있겠으나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이제 보훈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이제 신규로 하셔서 굉장히 이거는 참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이 일자리를 할 때 이왕이면 우리 어르신분들께 좀 업무량이 많아지겠지만 어떤 일자리를 원하시는지 어떤 걸 좀 선호하시는지 그 일자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선호도 조사를 하셔서 이왕이면은 그 원하시는 맞춤형 그 일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이게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 시청이나 읍면동 내부에 보훈 일자리로 이제 일을 줄 만한 일거리가 있는지 수요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는 그 환경 쪽에 그 취약 거점 수거지, 쓰레기 거점 수거지에 대한 그 환경 정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한 30여 분을 이제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충 시설 관리랑 보훈회관 관리 쪽에 이제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이미 실태 조사를 좀 하셔서 이렇게 정말 그 쓰레기 거점 지역에는 우리 어르신 분들이 일하시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는 하지만 또 어르신분들이 그 일자리 중에서도
그걸 좀 선호하셔서 하다 보면은 쓰레기 거점 지역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되리라 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현충사의 그 근처에 이제 그러한 이제 관리도 있고 또 나머지 또 다른 이제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가 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제 그 의료급여의 이제 만전을 좀 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에 관심을 두고 매일 보시면은 정말 그 병원을 출근하시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그러기 이전에 좀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좀 노력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한 정책들을 좀 사업들이 있었으면 그러한 바람을 당부를 드리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를 많이 좀 발굴을 해야지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급자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2%를 이뤘다 그랬고 또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의무 부양이 좀 이제 완화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제 많아질 거라고도 이제 예측이 됩니다. 더욱이 또 이제 수급자 대상을 되기 위해서 보면은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편법으로 하는 그러한 그 현장에도 보면은 있을 수 있게 되니 그 부양을 할 수 있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완화해서 부양한다는 그러한 이제 좀 완화가 되는 겁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생계랑 의료급여는 아직까지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은 있고요. 네. 주거급여랑 교육급여는 완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워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급여 자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그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아직은 좀 촘촘하게 돼 있고 촘촘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기준도 이제는 점점 갈수록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완화시킬 예정인 게 정부 입장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제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전담사 네 분이 이제 가다 이용자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의료비가 이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장기 그 입원 환자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퇴원을 하고 난 후에 그분을 어떻게 사후에 계속적으로 돌보고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가시지 않도록 좀 병원에 가신다 할지라도 좀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정책 사업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 그것까지 저희가 뭐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의료급여사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퇴원을 하셨을 경우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사례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읍면동에 이제 사례 관리를 요청을 해서 뭐 이웃돕기나 아니면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양 보호가 필요하면 요양보호에 대해서도 이제 연계를 해드리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연계를 해드리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건소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그러한 이제 퇴원 후에 그러한 이제 돌봄도 필요한데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돕고 오르신 분들에게 그 안전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다 보니 괜찮으신데 저녁에 밤에가 문제인 거예요. 긴급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 평택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책을 좀 세워야지 되겠다 앞으로.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이면은
정말로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또 사례들도 나올 수 있고 전국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저희가 밀어내 좀 그러한 대응책을 좀 계획을 수립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사실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장애과에서 이제 응급고 시스템이나 안심비나 다양한 이제 그 시책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예산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2페이지에 이제 그 올해 그 탈수급 창업 목표가 얼마나 되죠? 사실 저희가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탈수급돼 있는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하면 14% 정도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보면. 근데 사실 저희가 자활 사업을 하는 목표는 생계비에 안 좋아하지 않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취업을 연계해드리고 그렇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탈수급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 이제 의료급여 혜택이나 다양한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안에서의 테두리 안에서 받는 다양한 시책을 또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항이 또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좀 탈수급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아직은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여건상 그 프로테지가 높지는 않지만 최종의 목표는 그분들이 탈수급해서 정말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하나 있는 자활센터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네네 관리 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 14페이지 14페이지는 넘어가시면 15페이지 그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경로당 서포터즈라고 있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거는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서포터즈 3명을 채용을 해갖고 경로당별로 순회 방문하면서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교육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산이나 뭐 이렇게 기기 이런 걸 알려주고 그럼 어르신들이 예. 못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해주신다는 예, 건가요? 자문해주고 어르신께 이제, 자문해주시고. 예, 예.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어르신분들이 교육을 잘 하셔서 되도록이면 이제 또 어르신들이 그걸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좋겠네요. 예, 관심 갖고 잘 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17페이지 조금 전에 이제 발달 장애인이 장애인 중에 10%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체 이제 장애인 중에 저희가 질의에 이제 앞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평택에 전체적인 장애인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나요? 등록 장애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이제 장애인 실태 조사를 하셔야지 되겠네요. 등록돼 있는 것만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에 옛날에는 이제 이게 장애인 신청을 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요즘은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 좀 많이 개선돼 갖고 대부분 장애인을 등록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장애인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럼 몇 명이죠? 지금 거기 자료에 보시기 알겠지만 전체 장애인은 25,878명이고요. 예, 아, 예. 그럼 발달은 네네. 예, 2,503 발달 장애는 그 중에 이제 예. 발달 장애인분들 그런데 전체적인 이제 장애인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 보육과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장애인 어떤 친화 도시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복지에서도.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살아야지만이 우리 비장애인도 함께 더불어서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그 노장과에서는 좀 힘써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네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20페이지. 여기에서는 신규 사업이 그 전년도에 다 했던 사업들이고 신규 사업은 여기에는 이제 이번에는 없나요?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사업이 올해 23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네네. 예, 예.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이제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그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범죄 대응 능력이 좀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안심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윈도우락이라든가 뭐 현관문 안전거리, 호신용 스틱이라든가 뭐 스프레이 이런 거를 물품을 보급해서 패키지로 해서 네네.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 중에 이제 50가구를 이제 올해는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올해 선정 가구 수는 50가구입니다. 네네. 전체적인 여성 1인 가구가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 통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네네.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면 이제 또 그 여성들을 위해서 보면은 그 불법 촬영으로 인한 그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네네. 공중 화장실 여성 단체에서 209개소를 불법 촬영 그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도에서 환경부 쪽으로 넘어가서 환경국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그냥 올해는 캠페인 정도만 하는 거로 실비를 세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캠페인으로 돼 있고 또 운영비로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캠페인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네, 여기에 좀 그러한 어떤 불법 촬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철저히 좀 이제 그런 캠페인을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여기서 안 하겠지만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다문화 실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지금 시작하고 계시나요? 요 다문화 실태 조사는 저희가 지금 3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평택 복지대전에서 저희가 연구 용역 과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가족센터랑 그다음에 복지재단을 이렇게 협업해서 저희가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또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지금 다문화에 대한 실태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네, 저희 평택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이 꽤 많은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정책 사업들의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22페이지. 그 국공립 어린이 중에서 이제 3개소를 이전하고 1개소를 이제 신설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3곳이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안정리, 원평, 지산인가요? 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북부 쪽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북부 지산 어린이집인데 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제 계획은 어떻게 세워질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그 평택에 보면 이제 그 서부 쪽 안중 쪽에서는 이제 그 평택 시민공간 1호가 있고 또 남부 쪽에서는 공익 활동 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북부 쪽에는 그러한 이제 공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산 어린이집이 어떠한 계획으로 세우고 계실지는 모르나 이러한 곳을 저희 북부 쪽에
그 시민 그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나라는 이제 그 시민들의 몇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돼 있는지요, 여기 어떻게? 저희 지금 신축하는 지산 어린이집은 23년도 연말해서 내년에 24년도 한 초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네네.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그 각 부서의 사용 그 내역을 파악을 해서 네네.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 관리 전환 시켜서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시민들이 어플한 걸로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그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동복지과의 네, 그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4개과씩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3개과. 그 여성 보육과 하나만 좀. 먼저 이제 우리 그 보육을 하시는 분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제일 또 민원 사항을 저한테 주는데 저도 좀 많이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전 옛날에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실은 요즘 아동 폭력이라든지 뭐 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하게 뭐 지도 점검을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외적인 그 지도 점검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을 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은 지도를 받고 점검을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 지도라는 계몽이라 해야 되나? 실은 이전 그 지도의 역할을 해야지 단속의 역할로 좀 보게 되면 그분들이 인력은 또 최소화로 좀 꾸려가는데 상당히 애들 보육이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도 점검에 모든 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평택시만이라도 그 중요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지도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제 의견이 아니라 민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한 가지 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나는 그 찾아가는 시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실시가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사업입니다. 계속 이거는 사업이죠. 4대 폭력에 그러면, 대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실적이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전년도에는 107개소에 14,6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1,200여 명에 4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올해 계획을 저도 요거 하면서 직원한테 하긴 했는데요. 작년도 실적이 14,000명인데 왜 1,200명이라 했더니 이게 오타였습니다. 올해도 14,000여 명 정도는 그렇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제가 행업 때도 보고 봤는데 그때 인원이 몇 배가 됐는데 4천여만 원이었는데, 하여튼 뭐 해소가 돼서 다행입니다. 왜냐면 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실까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있으십니까? 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